아이오닉 9 2021년에 LA 모터쇼에서 이제 컨셉이 공개가 됐고 드디어 실차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는 차량은 양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 차량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픽셀 라이트를 보시면 이 위에 얇은 투명으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사이가 굉장히 정교하고, 예전에는 양산 전 단계라고 하면 불량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품질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처음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봤던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른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면에 네모난 것들이 막 박혀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앞 뒤로도 누워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고 열리거든요, 열이 받으면. 근데 여기로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PE 시스템의 냉각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또 네모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이오닉이다. 지금 저희는 실내에서 보고 있지만 이 차량이 도로에 딱 나왔을 때, 햇빛을 딱 받았을 때 어떠한 불이 켜지지 않아도 이건 아이오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향등일 거고요, 여기는 지금 하향등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네모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전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여기에 파워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교 없이 너무나도 유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륨감 자체도 상당합니다. 선이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곡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오닉 9 전면 디자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측면에 딱 오면 먼저 휠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시면 휠이 요걸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터빈 모양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게 마차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고급 세단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휠, 하지만 닦기는 힘든 휠,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휠은 약간 전기차 느낌이 나요. 하지만 캘리그라피 트림에 적용된 이 터빈의 형상을 한 이 휠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효율보다는 디자인에 조금 더 집중한 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쪽으로 오시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흔히 말해 조금 디자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좀 짜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쁘죠. 아마 아이오닉 5에서는 제가 산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취약한 점이 눈이 오거나 오염이 됐거나 이럴 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안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옆에 차량에 있을 때 경고하는 그런 경고등들도 약간은 밖으로 밀어놓은 조금의 변화지만 또 큰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어 캐치, 팝업식 도어 캐치입니다. 이거 주행하고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잠금을 해제하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이렇게 딱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산타페라고 하면 A필러가 좀 서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딱 봤을 때 A필러가 상당히 많이 누워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려한 곡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 개수가 0.259, 승용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차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승용 중에는 실내 공간을 추측할 수 있는 휠 베이스가 3130mm, 그러니까 3m 13c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휠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실내 공간을 꾸민 거죠. 문은 전체가 열리는 외판입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열리죠. 이 하단까지 이 도어가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내릴 때 좀 더 편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차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위만 열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타고 내릴 때 차량이 오염돼 있으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것들도 작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캘리그라피라서 바디 색상과 이쪽이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프레스티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후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도 역시나 네모네모한 디자인,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테일 등은 들어오고 이쪽이 방향지시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보고 너무 작다 혹은 내려가 있다 의견들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후미드 등에 쭉 이어서 이쪽이 전부 다 보조 제동등입니다. 제가 본 보조 제동등 중에 가장 길고 가장 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밟고 있다 브레이크를, 이런 거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고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레터링 어마무지하게 크게 박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로고 좀 줄여달라,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즘 로고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카메라가 3개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카메라를 담당하는 카메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디지털 센터 미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센터 미러를 담당하는 카메라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또 하나 궁금한 건 원래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경우 카메라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쏘는 영상을 디지털 센터 미러 영상으로 이제 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쏘면 화각이 너무 낮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감각 보여주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쏘면 차가 뒤에서 좀 붙어도 뒤에 공간이 보이는데 이쪽에서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차량 위에 있는 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한번 주행해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측 후면 다 살펴봤는데 깔끔해요. 유려한 디자인이고 보트 테일이라든지 이런 비행기 동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던 컨셉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그 요소 작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양산단에서 오면서 이런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실제 사용성들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전면 측면은 오케이, 후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운전대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로 되어 있고요. 요거 캘리그라피 트림 아닙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에요. 중간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쪽에 버튼 배열은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 기아차들과 동일해요. 그리고 그 위쪽을 보시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12.3인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베젤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밑에 간접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쪽까지 다 간접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일정함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유니버셜 아일랜드 2.0이라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당기면 19cm가 이동이 돼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1 때 아이오닉 5 때는 14cm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19cm 이동이라서 이거는 아구찜 대짜도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백팩 같은 것도 여기다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조기 축구할 때 축구화 같은 거 다 놓을 수가 있어서 이쪽에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쪽에 히든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요.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를 또 하나의 수납 공간으로 해서 비상금 같은 거 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납함 위쪽을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팟이라든지 혹은 애플워치라든지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100W짜리 C타입 충전 포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유선으로 차량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버튼을 눌러서 이 두 개의 기능을 바꾸는 그리고 C타입 포트가 두 개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처음으로 3개의 USB C타입 포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찍어 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공조 컨트롤하고 차량의 셋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요즘 터치를 많이 피하고 물리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현대자동차의 트렌드가 아이오닉 9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보시면 퍼슬림 에어벤트라고 이제는 이 안쪽에 방향제라든지 이런 거 꽂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못 꽂아요.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안쪽에 가로로 거는 선이 없어요. 안에 세로선으로 해서 방향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 위쪽을 보시면 이쪽에 또 버튼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 그리고 저속 주행 장치, 카메라 버튼,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뒤로 밀었을 때는 스마트폰 잡기가 약간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움직이는 게 상당히 실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어 시프터는 여전히 끝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휠을 넣을 때는 이쪽에 이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시프터 왼편으로 해서 이제는 내연기관으로 하면 시동 버튼, 그리고 전기차로 하면 이제 전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도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해요. 실내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스포티하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타원 디자인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디자인을 가지고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돼서 편하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렇게 딱 누르면 지금 뒤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넘어가는데 편하게 쉬실 수도 있고요. 이 레그 레스트까지 같이 이제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앉는 부분하고 등받이만 이렇게 제껴져서 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충전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편하게 쉬고 싶은 시간 동안은 이 레그 레스트까지 올라와서 편하게 누운 자세로 쉴 수가 있으실 겁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카메라 지금 안에서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좋지. 근데 이게 좀 작지 않나?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요.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나가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나가보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화각이 적절한지. 그리고 위, 아래, 좌우 움직이는 이런 프레임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한 60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나가봐야 이게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약간 아쉽죠. 자,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6인승 차량이에요. 6명의 가족, 뭐 아이가 3명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실 수도 있는 옵션인데 우선은 스위블 시트 옵션이 가능합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팔걸이가 이쪽밖에 없어서 한쪽마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그냥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스위블 시트로 해서 3열 시트를 펴면 마주보고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를 지금처럼 폴딩을 한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열어버리면 이제는 바깥을 이제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커피 한 잔 놓고 바깥을 보는 이런 이제 차크닉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휠베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1, 2열 바닥은 완전하게 평평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 2열은 평평하지만 3열 올라가는 이 턱이 조금 있습니다. 완전하게 평평하진 않아요. 그리고 헤드룸도 보면 현대자동차 승용 중에 헤드룸 가장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그룸하고 헤드룸하고 엄청나게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2열 뒤로 밀려 있죠. 그리고 1열도 제가 운전해도 이상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라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이거는 뭐 주먹 2-3개가 들어가고 한 뼘이 들어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트의 질감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 뒤편을 보면 공조를 또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에 독립된 시트에서 이쪽은 운전석 뒤편, 이쪽은 조수석 뒤편,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를 지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거 산타페에서 처음 들어갔던 건데 양문형 콘솔, 앞에서도 열고요, 뒤에서도 열립니다. 그리고 콘솔의 깊이가 이게 상당해요. 제 생각에는 음료수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리터는 아니지만 그 밑에 거는 들어갈 거예요. 1리터짜리. 1리터짜리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사용성 측면에서 봐도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간에서는 합격입니다. 1, 2열까지는. 방금 프레스티지 트림의 뒷자리를 타봤는데 요거 캘리그라피거든요. 근데 이쪽 손잡이 부분에 요 마사지 시트 버튼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고요.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일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전신, 요거는 이제 척추 부분만 마사지를 해주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빠졌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렇게 누르면 딱 맞습니다. 일반 여성분들 손 사이즈가 아마 제 사이즈일 건데 남성분들이 누르시기에는 약간 작은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를 보시면 우선 기본 버튼 배열은 동일합니다. 산타페급부터 들어가는 이런 거, 닫기만 하는 거, 닫으면서 문 잠그는 거 동일하고요. 트렁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차박을 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2열을 저렇게 정방향으로 놓고 누웠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쪽을 보면 요거 이제 전동으로 접고 피는 거거든요. 옛날에 GV80 풀옵션 넣어야 들어갔던 거예요. 요거는 250V 16A짜리 뭘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왼편을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차박을 할 때 딱 열고 싶을 때 안에서 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그냥 누르고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손을 이렇게 쫙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누르고 빠지는 거지. 마치 그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누르고 싹 빠지는 것처럼 이제는 새롭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한번 볼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진 않네요.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담배 2보루 정도 그냥 쌓을 수 있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이 폭도 그렇고, 특히나 패밀리카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난 좀 봐야겠다, 하지만 EV9은 조금 그렇고 현대에서 나오는 걸 좀 봐야겠다, 가격 책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가 EV9 같은 경우는 100kWh가 안 돼요. 하지만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110.3kW. 그래서 19인치 타이어 후륜 모터로 측정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32km 나온다고 해요. 인증 가는 거리가 532km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다니시면 감히 얘기하지만 700km는 타실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이 주행 감소 거리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한번 충전하고 한겨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셔도 한 470, 60은 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고 긴 거리를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여쭤봐야겠지만 여기에 SK온의 NCM9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니켈 함량이 약간 높아서 충전 효율도 좋고 달리기 성능도 좋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4륜 성능형하고 4륜 항속형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4륜 성능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주행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륜 항속형을 선택하시면 이제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마도 4륜 항속형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오닉 5 N처럼 뭐 드래그 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리, 나의 이 마음의 편안함을 좀 얻자라는 느낌으로 저도 추천을 하라면 4륜 항속형으로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EV9 할인해서 터는 거 못 봤냐라고 하시는데 북미에서 이미 뭐 한국에 10배 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만 타겟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 다양한 세그먼트를 만듦으로써 세계적인 시장에 선도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오닉 9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실제 주행하고 충전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행을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차를 받고 환경이 됐을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이오닉 9을 처음 저희도 실물로 보는 만큼 이 정도의 정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가격이 공개된다든지 혹은 실차 시승기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빠르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다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